안녕하세요. 헨티비 정혜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바로 새순이라는 작품입니다. 오늘도 책 함께 읽어볼 텐데요. 오늘은요, 버드나무라는 작품 소개해드릴게요. 이나은 작가의 버드나무라는 작품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해볼게요. 작가 이나은, 경상도 시골에서 태어나 대학교 진학을 위해 상경했으며 3년째가 되던 해 유년 시절을 지켜주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올해 학창 시절 내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친구가 사고로 곁을 떠나게 되었다. 아직도 그들을 생각하면 종종 우울감에 빠지곤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은 살아있음을 자각하고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되새기고 한다. 소중한 사람을 멀리 떠나보내야 한다는 건 아주 슬픈 일이며 중심을 잃을지도 모르지만 그때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야 한다. 그럼 이어서 작품 읽어드릴게요. 버드나무라는 작품입니다. 어릴 때부터 나무가 좋았다. 학교를 안고 있는 느티나무들과 교장실 창문 앞에 있는 큰 향나무, 집으로 가는 길에 있는 장미나무, 커다란 플라터너스, 마당에 있는 나이 많은 꼬부랑 감나무.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나무는 버드나무였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하다 옆 동네까지 걸어가게 된 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보인 커다란 버드나무에 어린 나는 시선을 빼앗겼다. 나무 주위엔 얕은 돌담이 있었고 몸통을 감싼 새끼줄이 있는 걸 보아 그 마을의 수호목쯤 되었을 것이다. 그 사실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난 그저 그 웅장함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포근함에 압도되었고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러 찔끔 흐르는 눈물로 그때 감정을 표출해낼 수 있었다. 그것마저도 삼켜내야 했던 건 왜 우냐며 할머니에게 혼날까 무서웠던 것도 있었지만 그땐 이유 모를 눈물에 대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곤란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강렬한 햇빛이 얼굴에 쏟아졌다. 제법 오랫동안 내리쬐는 건지 볼이 따끈한 느낌이 들었다. 모처럼 주말인데 눈치 없는 여름 햇살 덕분에 오전에 깨어버렸다. 암막 커튼을 사자는 다짐만 오늘로 10번째다. 막상 주말이 지나면 그다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다짐은 일회성이었다. 자기 직전에 마신 맥주 덕분에 눈이 퉁퉁 부어 잘 떠지지 않았다. 조금 더 잘까 싶어 이불을 뒤집어 쓰려다 금방 몸을 일으켰다. 목이 마르다. 거의 감은 눈으로 방 한편에 있는 냉장고를 찾아 생수병을 꺼내 마시자 정신이 좀 들었다. 하하고 숨을 내쉬니 시원한 입김이 나왔다. 잠이 덜 깬 탓일까? 냉장고 문도 닫지 않고 바닥에 주저앉아 2리터짜리 생수통을 들고 잠시 가만히 있었다. 햇빛이 들어오는 작은 방이지만 불을 켜지 않아 창과 먼 구석에 있는 부엌 한편은 약간 그늘져 있다. 그 그늘 안에서 방금 일어난 침대 밑으로 시선을 떨구면 삐딱하게 놓인 좌식 책상과 그 위에 있는 구겨진 맥주 캔 하나가 보인다. 어제 안주랍시고 샀던 과자는 거의 먹지 않아 포장지만 뜯긴 채였다. 저번 주에도 본 광경이었다. 열어놓은 냉장고에서 나오는 한기에 슬슬 추워진다. 느릿하게 몸을 일으켜 문을 닫으니 책상 밑에 있는 핸드폰이 울린다. 충전도 하지 않고 잤는데 용케 살아서 소리를 내는구나 싶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리는 건 걱정 섞인 핀잔이었다. 어젠 얼마나 마셨길래 연락도 없이 자버린 거야. 집이 아니었으면 바로 쫓아갔어. 이제 일어난 거야? 생각 없이 듣고 있다 내 대답을 기다리는 질문에 아, 응 하고 대답했다. 얼마나 마셨냐는 말엔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맥주 한 캔을 먹고 뻗었다는 사실을 말하기엔 어쩐지 민망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선 해가 뜨는 것을 보고 귀가를 할 정도로 많이 마셨고 그 사실을 아는 너인데 어제의 일을 퍽이나 믿을까 싶기도 하다.
나 오늘 놀러 간다. 그 말에 나는 빠르게 방을 스캔했다. 좁은 원룸을 어찌나 알차게 썼는지 어수선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오지 말라고 한들 안 올 위인도 아니고 언제부터인가 주말마다 독거노인 찾아뵙듯이 나를 찾아오는 너의 행동이 이번에도 눈앞에 선했다. 망설일 여지도 없었다. 그래 라고 대답한 후 나는 창문부터 열어 환기를 했다. 평일 내도록 묵은 호라비 냄새를 없애야 했다. 나는 분명 두 다리로 서 있는데 땅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게 너무 무서워 미친 듯이 달렸고 무어라도 잡으려 허공을 허우적대니 동아줄 같은 게 잡혔다. 썩은 동아줄. 벌레에 좀 먹힌 건지 동아줄은 나를 오래 버티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다시 다른 동아줄을 찾았다. 끊임없이. 시기가 그랬다. 연애의 끝과 동시에 취업이 있었고 처음 겪는 사회생활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어떻게 살아내고 있지만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기만 하는 날들의 회의감을 느꼈다. 의욕에 가득 차 무언가를 물어보는 신입이 뭐가 그렇게 탐탁지 않았는지 타박과 무시로 대응을 하는 무리들 속에서 나는 의기소침해졌다. 한번 굳혀진 입지는 변하지 않았고 알려주는 것 하나 없어 혼자 업무를 해내야 했기에 야근은 잦을 수밖에 없었다. 회사에서 쌓아두었던 스트레스를 집에 가져오면 그제야 눌러놨던 감정들이 비적비적 쏟아져 나오는데 이것들을 풀어놓을 곳이 없었다. 예전 같았으면 너에게 전화라도 해서 하소연했을 텐데 너와 헤어지니 이런 나를 보여줄 사람이 없어졌다. 원래 이 집에서 난 혼자였지만 진짜 혼자가 되었다. 내가 자초한 일이었지만 허무하고 답답했다. 이런 일상의 반복은 내게 폭식과 폭음을 알려줬다. 일주일 중 이틀, 사흘, 나흘, 닷새. 화장실 변기를 붙잡고 토를 하거나 술에 취해 잠드는 날이 많았다. 다행히도 망가지는 건 집안 한정이라 밖에선 멀쩡하게 다니는데 이런 내 속사정이 어떤지 모르고 다가오는 사람도 있었다. 가령 다른 부서 대리님이 언제 밥 한번 먹자고 장난스레 말을 건다는 것과 회사에서 나를 무시하는 건 같은 부서 여자들이다. 대학교 동아리 모임에서 인사 나눈 선배가 그날 이후로 시답지 않은 일로 메신저를 보내온다는 것. 건너 알게 된 후배는 전부터 지속적인 호감을 보이더니 군대에 들어가고 나선 휴가 때마다 만나자고 연락을 한다는 것. 이성의 비중이 컸다면 그 당시 내가 연애를 한다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았겠지만 회사와 집뿐인 지루한 일상에 대한 질림과 분화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그들과 만남을 가졌다. 휴가는 좋았다. 만나는 동안만큼은 폭식이니 폭음이니 하지 않았으니까. 결말은 내가 그 사람들을 썩은 동아줄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지만 끝까지 자존심은 있었던 난 그 사람들이 썩은 동아줄이었어 하고 자기 위로를 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너에게 연락이 왔다. 사실 너와의 연락은 내가 입사하고 두어 달 뒤부터 이어졌는데 우리의 헤어짐이 그렇게 추하진 않았던 게 그 이유였다. 헤어짐의 이유는 장거리 연애로 인해 생긴 내 병적인 불안과 그런 나를 받아주는데 지친 너였으니 내가 나를 한번 잡긴 했지만 깔끔한 이별이었다. 그리고 헤어진 후 먼저 연락을 한 너는 내게 별다른 목적을 보이지 않았다. 대화는 늘 짧았다. 취업 축하한다. 생일 축하한다. 본가 내려오면 얼굴 한번 보자 정도의 내용이었는데 그 뒤로 이어지는 말은 없었고 마지막 말은 인사치레로 언제 밥 한번 먹자 하는 뉘앙스라 실제로 만난 적은 없었다. 또 어떻게 아는 건지 내가 연애 중일 땐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었다. 마지막일 거라 생각한 연애가 끝나고 나서 또 너에게 온 연락은 내게 꽤 큰 파장을 줬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연애라고 생각한 연애가 끝나고 온 연락.
이 연락 때문에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버드나무라는 작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 작품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